잠깐만요. 뭐 혹시 뭐 가져오고 그런 건 없었죠? 음식 같은 거? 저는 없어요. 잠깐만요. 정말요. 귀여우셔. 아니 끄집어내 조금 보세요. 갖고 있었대, 조금. 아니 당뇨가 있는 분이 아닌데 아이고, 이거는. 저 언제 또 챙기셨대요? 또? 팔아하는데 편의점에. 아니야. 조금만 갖고 왔어. 자, 지금 할 거는 아유르베다식 장청소라는 거거든요. 네네. 소금물을 2리터를 먼저 드셔야 됩니다. 양이 진짜 많은데요? 많다. 근데 소금물이 맥주처럼 벌컥벌컥 들어가진 않는다. 여기에 미역 몇 개 띄우면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그래. 또 건더기 생각나시나 보네요, 또. 야, 어떡해.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주로. 안주로. 맞아, 안 줄어. 정신 번쩍 든다. 엄마, 제대로 마셔. 제대로 마셔. 어머, 어떻게 봤지? 아니 지금 바지가 번들번들하잖아. 어머, 몰랐어. 적셨어. 야, 그 날카롭네. 자, 확실히 젊은 게 좋구나. 두통. 완 10분. 클리어. 인증. 인증. 엄마 방귀 뀌는 거야? 효과가 있나?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나 먼저 갔다 올게. 벌써? 내가 엄마보다 먼저 먹었잖아. 나도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줘. 부탁해, 딱. 어떡해. 이건 뭐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화장실과의 전쟁이네요. 세상에. 하지 말자고 했잖아. 너무 힘들다. 왜요? 배고프고. 왜 저러지?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나도 저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집에 가고 싶어. 토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엄마! 다 챙겼어? 잠깐만.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좀 다정해 보이는데, 그죠? 네. 아, 인상 너무 좋으시다. 아, 예쁘시네. 많은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잠깐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요요가 와가지고 이번에는 살을 뺄 수 있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요요 때문에 내일이 진짜 화가 나니까요. 전쟁이라니까요, 진짜로. 이야. 너무 예쁘시다. 그냥 53kg로 평범했어요. 둘째 아이 낳고 난 다음부터 당연히 또 돌아갈 거라고 야, 생각했는데 안 젊었을 때는 돌아가더라고요. 엄청 마르고 또 미인이셨네. 75kg가 되니까 이게 놓쳤어요. 82kg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한방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아이고. 살이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덴마크 다이어트도 해봤었는데 잠깐은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고 불어서 지금에 왔죠. 야채 위주로만 먹으면서 죽으라고 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 떠보니까 제가 기절했었대요.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병원을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 생기는 바람에 유방 하나를 절개해서 없앴어요. 야, 참 유방암까지 걸리시고.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 힘을 낼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어? 글쎄, 이 산속이네요? 어디 뭐 절이라도 여기 어디예요? 단식원이요? 단식원 가신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가만히 계세요. 두 분 현재 상태가 궁금합니다. 체지방량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살이 많은데. 아, 살이 많으시구나. 수정 씨도 왜 이러지? 체지방이 어마무시하네. 그러니까요. 우리 따님도 네, 필요해요. 따님도 보기보다 좀 높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혹시 뭐 가져오고 그런 건 없었죠? 음식 같은 거? 저는 없어요. 잠깐만요. 아, 귀여우셔. 아니 끄집어내 조금 보세요. 갖고 오셨대, 조금. 아니 당뇨가 있는 게 아닌데 아이고, 이거는. 저 언제 또 챙기셨대요? 또? 사과하는데 편의점에. 아니야. 조금만 갖고 왔어. 자, 지금 할 거는 아유르베다식 장청소라는 거거든요. 네네. 소금물을 2리터를 먼저 드셔야 됩니다. 양이 진짜 많은데요? 많다. 그때 소금물이 맥주처럼 벌컥벌컥 들어가진 않는다. 여기에 미역 몇 개 띄우면 먹을만 할 것 같은데. 그래. 또 건더기 생각나시나 보네요, 또. 야, 어떡해.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주로. 안주로. 맞아, 안 줄어. 동시에 번쩍 든다. 엄마, 제대로 마셔. 제대로 마셔. 어머, 어떻게 봤지? 아니 지금 바지가 번들번들하잖아. 어머, 몰랐어. 적셨어. 야, 그 날카롭네. 자, 확실히 젊은 게 좋구나. 두통. 완 10분. 클리어. 인증. 인증. 엄마 방귀 뀌는 거야? 효과가 있나? 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나 먼저 진짜? 갔다 올게. 벌써? 내가 엄마보다 먼저 먹었잖아. 나도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줘. 부탁해, 딱. 어떡해. 이건 뭐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화장실과의 전쟁이네요. 세상에. 정말. 진정한 된장류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된장이요? 그리던 된장녀가 되는 아이, 된장으로 찜질을. 두시는 야, 진짜. 아이고야. 제가 약간 처음 좀 많이 봤어요. 가져가서. 자, 이제 풀무업 들어가겠습니다. 코로. 전형적으로 반대로 하는. 제가요? 예, 전형적으로.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야, 호흡을 들어 마시면 가슴 내밀고 내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진짜 열심히 하신다. 야.
예, 원장님. 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하루 동안 고생하셨는데 효과가 있을래나? 이야. 제법 빠졌네요. 두 분 다 조금씩 빠지셨어요. 조금씩. 네? 오, 야 많이 봐주셨다. 그러시네. 두 분 다 조금씩 빠지셨어요. 신기해라. 그래도 열심히 화장실 왔다 갔다 했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뻐지고 이제 이런 거는 떠났어요. 이제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 위험해서 맞아. 그 관절 때문에라도 살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야, 정말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이 살을 정말 치열하게 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깝네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야기하신 그 다이어트 방법들 중에 제가 했던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되는데 오늘 일단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까요? 어떻게? 어디 계실까요? 어머! 네. 아니 따님하고 단식원까지 다녀오셨잖아요.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잠깐 빠졌어요. 아주 잠깐. 잠깐. 그래도 더 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정말 잘 안 빠집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몇 번 있으시죠? 예. 몇 번 있었어요. 네. 예.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젊을 때 잠깐 몸무게 돌아간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 7kg 빼잖아요. 그럼 한 10kg 다시 돌아오고 얹어지는구나. 한 10kg 이렇게 빼잖아요. 한 15kg 돌아오고 아유. 점점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을 빼는 건 너무 힘이 드는데 살이 다시 찌는 건 그냥 순식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원리를 제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원수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손원수 씨 앞에 네. 두 개의 풍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풍선을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풍선을 좀 크게 불어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크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만 물어요. 됐어요?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 잘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크게 부신 그 풍선이 우리가 살이 쪄서 크기가 커진 지방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제 바람에 한번 쭉 빼주시겠어요? 우리가 살을 빼면 이 커졌던 지방세포 크기도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런데 한번 부풀었던 풍선은 그 옆에 있는 일반 풍선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늘어나 있네요. 네. 그 풍선을 한 번 더 불어주시겠어요?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불어지시죠? 한 번 늘어나셨으니까. 네. 그만. 너무 쉽게 불어오시니까 이게 아까보다 더 크게 불어진 것 같은데. 네, 바로 그겁니다. 한 번 이렇게 늘어났던 풍선은 훨씬 빠르고 크게 불어지는데요. 우리 몸속 지방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포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뚱뚱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틈만 나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세상에. 실제로 체중의 약 5%를 감량한 사람들 가운데 약 52.7%가 2년 이내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갔고 약 78%는 5년 이내에 본래 체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이 요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하면 요요 때문에 섣부리 다이어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요요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평생 뚱뚱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반복하는 요요를 겪은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래도 날씬하게 사는 사람이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은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죠. 네. 당연히 이제 비만이 더 위험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요요가 비만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체중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 산물들도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이게 건강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실제로 요요로 인해서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지방은 결국에는 간이나 췌장 이런 데 직접 들러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당뇨병으로 갈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약 4,8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체중 변동폭과 당뇨병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체중의 변동폭이 큰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1.78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영희 씨도 요요 현상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건강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지셨습니까? 건강을 검진을 해봤더니 지방간도 좀 있다 하고 당뇨도 좀 있다 하고 그러니까 삼총사를 다 가지게 됐어요.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혈압. 고혈압도 있어요. 그래서 한 8년 전쯤 가족력도 없었는데 유방암 또 한번 진단받아서 유방암 완전제를 한번 해봤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살 때문에 암까지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최영희 씨 경우에는 가족력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유방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유방암 역시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년마다 허리둘레가 두 치수 커지게 되면은 유방암 발병률이 최대 77%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이 살이 쪘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요가 없는 건강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합니다. 살만 쪄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각종 병까지 따라온다고 하니 너무 야속하네요. 네, 이 살도 사람마다 좀 잘 찌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부위에 따라서 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40대 이후 이것이 굵어졌다 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9% 높아진다. 1번 손목, 2번 팔뚝, 3번 허벅지, 4번 종아리. 정답. 네. 정답. 2번, 3번.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4번이요. 제 2의 심장이 종아리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팔뚝요? 팔뚝. 네. 왜요? 네. 나이가 들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살이 찌면서 처지고. 그렇죠. 덜렁덜렁하죠. 덜렁덜렁하네. 네, 네. 정답이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요. 2번 팔뚝입니다. 2번. 네. 아니, 이 팔뚝은 치매하고 아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40에서 45세 남녀 1만여 명을 27년간 굉장히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팔뚝을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살이 잡히는 거 있잖아요. 요 잡히는 살의 두께가 두꺼운 여성의 치매 발병률이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에는 팔뚝이 두꺼우면은 치매가 잘 생긴다라는 거죠. 팔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랑 가까워요? 머리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머리로 들어가는 혈류들이 팔을 거쳐야 되는데 팔에 살이 찌게 되고 여기가 셀룰라이트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뇌에 전달되는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살이 찌면 곳곳에 말썽이 생기네요. 자, 지금 만나볼 분은 급격히 늘어난 체중 때문에 척추 협착증까지 앓았지만 23kg을 감량하는 데 성공.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중이라는데요. 어떤 분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무대에 서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되게 화려한 옷에 화려한 메이크업에 막 헤어까지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관리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51세 안소입니다. 51세? 제가 키가 174이다 보니까 되게 말랐었거든요, 지금보다. 그래서
대학교 때 학교 앞에서 모델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몇 번 쇼를 섰던 것 같아요. 살이 많이 찌면서 그 꿈을 접게 됐어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몸이 불어나면서 80kg였어요. 되게 충격이었죠. 80kg까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제 나름대로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그랬었죠. 이 살 때문에 꿈도 잃고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어서 와. 어머, 제가 집에 잘못 찾아왔나 봐요. 죄송해요. 문을 열고 저를 봤는데도 제가 너무 뚱뚱하니까 다른 집에 온 줄 알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빼야겠다. 그러니까 친구까지 못 알아볼 정도면 진짜 심각했네요. 밤에 늦게 먹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 그 호르몬 문제가 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 부족이었고요. 면밀히 검사를 해보자 하셔서 했는데 혹이 있는 거예요. 되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살이 많이 찌니까 척추 협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더 늦기 전에 다시 꼭 빼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살이 찌면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더 괴롭습니다. 어머, 어머나 어머나. 이분 누구예요? 어머, 너무 섹시한데요? 야, 허리 수준급이십니다. 어머, 어허. 주인공이에요. 야, 저 와. 딱 보면 알아요. 벨리 댄스를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 막 그런 얘기들이 그때 한참 있어서 맞아. 아무래도 이제 복부를 많이 쓰니까 건강미인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80kg에서 지금 한 57 뭐 요 정도 되니까 한 20kg는 감량한 것 같아요. 23kg. 그래서 그럼 다른 자격증도 좀 따볼까 해서 뭐 요가, 필라테스, 뭐 방송 댄스 뭐 이런 여러 자격증들을 제가 다 따면서 요요 없이 지금 계속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대박.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 혈관 나이가 나오는데 39세가 나왔어요. 어머.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 예쁘다. 드레스 입어본 적이 언제야? 난 결혼할 때도 구우식을 해가지고 못 입어봤어요. 아, 엄마 그랬구나. 그럼 엄마 하얀색 드레스 입어보세요, 오늘. 웨딩 드레스처럼. 어울려? 웨딩 드레스 이거 합시다, 이거. 나는 뭐 입지? 나는 뭐 입을까, 엄마? 그러면 나는 이걸로. 그래, 그게 낫겠어. 엄마는 화이트 드레스로? 그래, 입어볼까요? 와, 흰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영원하시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미모가 어머니. 소시적에 이 남자들 꽤나 못 느꼈습니다. 와. 야, 힐 안 신고 저 나오기 힘들거든요, 저 라인이. 이야. 와. 진짜 예쁘시다. 연예인 같은데요, 진짜로. 멋지다, 정말. 와. 저기 카메라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찰칵. 아, 따님이 저렇게 꾸며주시면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4시다, 엄마. 하나 드세요.
건강 전도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걸 또 몸소 계속 실천해 보이면서 60, 70이 돼도 계속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야. 얼른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빛이 납니다. 아, 정말 51세 맞습니까? 네. 민증 갖고 오셨어요? 갖고 와봐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 옷이 제가 27년 전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에요. 27년 전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입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보기만 했었는데 입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깊은 자리에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와. 아니, 그냥 뭐 51세. 야. 근데 23kg 감량했으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딱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어떤 생활을 좀 어떻게 바꾸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벨리 댄스랑 필라테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을 해도 식욕 조절이 전혀 안 되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생긴다고 해서 식습관을 좀 제가 바꿔봤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 챙기느라고 대충 막 국에 밥 말아 먹고 음식을 굉장히 막 빨리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꼭꼭 씹어가면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식을 저렇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건 실제로 체중 감량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우리 소장에서 GLP-1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천연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의 줄임말인데 위장 간의 운동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잘 유지시키고 뇌의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면류를 먹게 되면 씹지 않고 그냥 후루룩 이렇게 삼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밥을 급하게 먹게 되면 GLP-1 호르몬이 미처 포만감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음식을 30번 정도 씹을 경우에는 5번 씹어서 삼키는 것보다 GLP-1 호르몬 분비가 약 1.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평소 식욕 조절이 힘든 분들은 안소희 씨처럼 의식적으로 좀 천천히 씹는 횟수를 늘리시면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식욕 조절하려고 먹는 게 GLP 생성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원래 애들 남긴 밥을 다 먹고 고기도 혼자 한 1kg 정도는 먹는 대식가인데요. 특히 저녁 먹기 2-3시간 전에 그렇게 군것질이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 GLP가 그 GLP랑 같은 건가요? 네, GLP 생성 유산균은 앞서 이야기한 천연장 호르몬인 GLP-1 호르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이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은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지 원활하게 잘 분비가 되는데요. 건강한 장 속의 장내 미생물은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서 연동 운동을 천천히 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이렇게 포만감이 오랜 시간 유지가 되면은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반대로 GLP-1 호르몬이 부족할수록 살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날씬한 사람이 비만한 사람에 비해서 식후 GLP-1의 분비가 2배가량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산균도 특징이 다양하잖아요. GLP 생성 유산균의 특징은 뭘까요? 네,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GLP-1 호르몬을 생성하고 지방세포를 억제하는 균주가 여럿이 있는데요. 한 연구팀에서 이러한 균주 23종을 비교해서 연구해본 결과 GLP-1 호르몬을 가장 많이 발현하는 균주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였다고 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 중에서도 MBM7 균주는 혈장 내 GLP-1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GLP-1 호르몬을 촉진할 수 있는 균주를 배양해서 만든 게 바로 GLP 생성 유산균입니다. 제가 그 이팔 청춘하면서 웬만한 건 다 들어보고 다 아는데, 야, 정말 GLP 호르몬? 이거 진짜
이분은 정말 초면이거든요, 저는 진짜.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네, 처음 알게 된 건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킴 카다시안이라는 해외 유명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 GLP 다이어트로 몇 주 만에 7kg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GLP 다이어트가 뭔지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 GLP 생성 유산균이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들이 GLP-1 호르몬을 활용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사실 이게 해외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에서도 2023년 10대 과학혁신 연구로 이 GLP-1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GLP-1 호르몬을 활용한 다이어트로 미국의 이제 T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 굉장히 빠른 시간에 14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는 사실 GLP-1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GLP-1 유사체 치료제를 주사로 맞았다고 해요. GLP 호르몬은 장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주사까지 따로 맞는 거죠? 네,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의 지속 시간이 좀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 시간을 늘린 GLP-1 유사체가 이제 개발을 된 건데요. 원래 GLP-1 유사체는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내려주는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해서 혈당 조절을 잘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욕 억제를 해서 체중 감량을 한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만 치료제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살이 찐 사람이 당뇨에 많이 걸리고 당뇨에 걸리면 또 살도 많이 찐다고 하잖아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봐요. 네,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GLP-1 유사체 주사는 소화불량이나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또 주사제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요요 현상이 급격하게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천연 GLP-1 호르몬이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거겠죠. GLP 주사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GLP 생성 유산균도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네, GLP-1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내장 지방이 늘어날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내장 지방은 호르몬의 작용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작용은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당은 높아지고 당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GLP 생성 유산균이 혈당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쥐에게 이 GLP-1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BM7 균질을 8주간 섭취시켰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감소했고 GLP-1 호르몬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요 때문에 살 빼기 전보다 10kg 이상 쪘거든요. 근데 GLP 생성 유산균이 요요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에는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요요 현상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GLP 생성 유산균이 장 호르몬인 GLP-1 호르몬의 생성을 도와서 포만감을 유발하고 또 식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쥐의 조직세포입니다. 주황색으로 나타난 부분, 이게 바로 GLP-1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GLP-1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BM7 균주를 투여한 후에 주황색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GLP 생성 유산균이 GLP-1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조심하는 게 모임이에요. 일단 모임. 사람들 일단 만나면 일단 뭐라도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배부르게 밥 먹고 음료 마시고 커피 마신 다음에 술 한잔 할래. 술 먹다가 가가지고 또 케이크 먹고 저기 가서 2차 갈래 3차 갈래 다 가는 거예요. 아유, 하여튼 배가 꽉 찬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 다 들어가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이 식욕 억제 호르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배불리 음식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위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새로 음식이 들어올 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그래서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있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의 위 최대 몇 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최대요? 네. 뭐 정말 많이 늘어봐야 한 3, 4배? 서너 배. 예. 무려 20배 이상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인분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먹방 하는 분들 보세요. 예. 막 10인분씩 먹잖아요. 20인분이 뭐예요? 더 잡수는 것 같아. 그런데 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무한정 계속 먹어도 되느냐? 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 뭐예요? 뭐 CG 뭐 저 위에요? 네. 과식을 한 60대 여성의 위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원래 위는요, 그냥 우리가 굶었을 때는요, 한 손바닥만 해요. 요거만한 게 여기에 딱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가슴에서부터 골반까지 다 위인 거예요. 실제로 빵 5개, 라면 2팩, 탄산음료를 4.3리터, 맥주를 1.4리터 먹은 뒤에 저 정도의 상태가 되셨다고 해요. 사진 속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늘어난 위가요. 이제 폐도 누르고 심장도 누르고 혈관도 다 눌러서 결국 4시간 만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겠죠. 매일 일정 칼로리 이상의 과식을 반복하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GLP 생선 유산균이 식욕 억제 말고도 실제로 살이 빠지는 데 영향을 줄까요? 네, 다들 탄수화물 좋아하시죠? 네.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열량은 백색 지방에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데요. 백색 지방은 장기 주변과 피부 아래 골고루 퍼져 있는 지방으로 우리가 흔히 뱃살 잡았을 때 딱 잡히는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쪘다고 하면 보통 이런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크기가 늘어나는데요. GLP 생성 유산균이 이 백색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한 그룹은 고지방 식단만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고지방 식단에 GLP-1 생성을 도울 수 있는 균주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에 두 그룹의 지방 세포의 크기를 관찰해봤는데요. 고지방 식단만 섭취한 쪽은 지방 세포 크기가 증가한 반면 GLP-1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를 함께 섭취한 쪽은 지방 세포 크기 증가가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민이 있는데요. 남들보다 살찐 체형도 아닌데 내장 지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데 내장 지방이 많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마름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부는 사실 장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 이 사이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쌓이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지방이 이렇게 뱃살로 집중되기 쉬운데요. 특히나 내장 지방의 형태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덩어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요. 지방간처럼 각 장기에도 지방이 직접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모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투명한 통을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하얀색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 그리고 분홍색 스펀지를 장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도한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죠. 지방세포는 최대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더 이상 지방을 저장하지 못하고 간과 근육 그리고 내장 사이사이까지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보시는 것처럼 주변 장기를 압박해서 장기 활동을 방해하고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빼야 할지 막막한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너무 맛있잖아요. 드시는 겁니다. 평소에 탄산음료, 과일, 빵, 떡, 과자 이런 단당류 식품을 즐기는 분들은 일단은 그것부터 줄이셔야 돼요. 끊으셔야 되고요. GLP 생성 유산균이 비만 유전자 조절에 도움을 주어서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을 한 쥐에게 GLP-1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를 섭취하게 했더니 내장 지방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2주 동안 체중 감량에 도전한 용감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도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도 혈당이 높아서 한때 43kg까지 뺐었는데요. 요요가 와서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꼭 살 빼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했어요. 담노 전단계 진단도 받고 안 아픈 데 없이 아팠어요. 이번 기회에 살 빼고 건강해지려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드리니까 살을 빼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자, 23kg 감량에 성공한 안소희 씨의 관리법을 2주 동안 실천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혈당 높으시네. 지금부터 2주 동안 28 청춘에서 보고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걷는 게 체중 감량과 혈당 낮추는데 좋다고 해서 열심히 걷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있어요. 자,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일단 기분 탓인지 몰라도 사실 영상보다 홀쭉해 보이시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달라지실지 궁금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과연? 이정희 씨는 체중 3.7kg 감량, 혈당은 15 감소했고요. 박동현 씨는 체중 3.45kg 감량, 혈당은 16 감소했네요. 불과 2주일 만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아니, 두 분 그러면 실제로 진짜 변화를 느끼셨나요? 항상 허기지는 것 같고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혈당이 떨어져서 뿌듯해요. 사실 이 2주라는 시간이 다이어트하기에 긴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2주 만에 두 분 다 3kg 넘게 감량하셨어요. 너무너무 놀랍네요. 네. 이 두 분이 실천한 생활 습관들을 살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는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호르몬은 음식물이 위에서 천천히 배출되도록 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혈중 포도당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인차는 있지만은 GLP 생성 유산균이 단기간에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으로 살이 찐 쥐에게 GLP-1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주를 투여한 후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2주 차부터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GLP 생성 유산균 섭취 시에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섭취는 가능하지만 과다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균은 이제 고온에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건 피해 주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